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0일 일요일 밤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주말에 끝난 미정식 급락 저간의 사정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은 따로 녹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뭐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또 가이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은 염원이 실린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안 될 때는 안 된다 그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시장이 고지고대로 조정에 들어가면 사실 좀 피곤해지니까 네, 일목산인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투자자일 경우 장기 상승 이후 제대로 끊기면 그냥 도망갔다가 채권 투자하고 놀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그런 정도 단계로는 안 보고요. 저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들을 쭉 들이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예 모두의 뭐 말씀을 드리자면 냉정하게 차트 분석으로만 목표치라든지 시간 하면 조정이 상당히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간의 사정, 또 이달 말에 있는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아직은 너무 깊은 조정 길게 가기보다는 조금 짧게 쇼크만 주고 상호간의 그 대립 속에서도 또 흘러가는 내용들 이거 양쪽이 대결로만 치닫으면 뭐 시장은 박살나는 거죠. 지난 4월에도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조정 후 다시 안정을 취하려 할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래 주기를 또 한편으로는 바래 봅니다. 근데 제가 요 앞 시간에 그 우리 지수의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짧게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이건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 그림이 뜨는 사이에 우리가 종종 이제 주말 휴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우리 시장은 끝내놓고 나서 미국이 뭐 아주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중간에 쉬는 사이에 조금 완화가 되는지 아닌지 시장의 영향을 어떠한지 이런 걸 보면서 일요일에도 개장하는 이스라엘 증시를 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1% 빠져 있고요. 밑에 여기가 사우디인데 0.59% 빠져 있습니다. 미증시나 이런 게 폭락한 데 비하면 생각보다는 조금 덜하죠. 그 이스라엘인데 이걸 장중으로 보니까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약간 이렇게 회복한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장으로 오면 제가 미리 지난번에 준비해놨던 그림을 잠깐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시장은 뭐 일목의 변화일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네요. 중간중간 변화일이 많았다 그랬고요. 그런데도 잠깐 쉬고 가고 이러더니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4월 7일 저점에서 130일 그러니까 금요일 장중까지 올랐다가 대봉 두드리겠고요. S&P 500은 129입니다. 129가 일목의 이제 기본 수치라고 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 기준선 이탈의 종가상으로는 8월 이날 하루 8월 1일인가 빠지고는 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대봉으로 빠졌습니다. 주봉으로는 26, 42, 33 다 채워놓고 Y자 장학형 음봉 나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 사실 이게 뭐 중간 고점인데 이거 50일보다는 여기서 보면 17 일목 기본수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15일에 고점길이 15일이 대등수치입니다. 그전 고점에서 저점까지도 14일이니까 이
대등수치에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중 최고점에서 보면 42, 7월 말, 7월까지 계속 올라왔거든요. 보면 51, 52 이렇게 기본수치가 걸려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 보면 7월에 상토가 미리 오거든요. 나스닥은 7월 말일날 오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이 고점에서 따지면 이미 52일목 기본수치 달성하고 직전 고점에서 9일 달성하고 10월 3일 이후 조정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와장창 지금 박살이 났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월 9일, 4월 7일 저점에서 올라온 주봉 일선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6, 33, 42 이렇게 기본수치를 다 채우고 그것도 별다른 가격 조정 없이 중장기 딱 만 6개월입니다. 만 6개월. 네, 만 6개월 올려놓고 이런 게 오면 사실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가이드하고 있는 회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한미 증시 주봉 변화일 겹치고 단기 상승에다가 이제 10월 1일도 많이 올랐잖아요. 연휴라서 어지간한 종목 매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지간하다라고 하는 건 뭐 조금 그죠? 조금 여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놓고 나중에 문자를 한번 더 보냅니다. 계좌의 현물들 자잘한 종목들 한번 갈아 엎어놓고 현금을 거의 만들려고 한 겁니다. 현금을 제가 뭐 모든 걸 다 팔아라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휴 지나고 우리가 10월 11일 왔잖아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매매를 해요. 네이버 있고요. 아침에 로봇주 이야기하고요. 이제 종반에가 클로버 상가하고 로보티즈 올라가고요. 네이버는 27만 원에 제가 장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25만 5천 원 아침에 샀고요. 예. 그리고 종반에 이게 2시 50분 7분이든가 로보티즈도 급등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고 가면 로보티즈가 저희 방 주력주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긴 호흡으로 가져오신 분도 20만 원 노리던가 19만 7,300원인데 오후에 한번 끊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이버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전환선 잘 뒤고 올라옵니다. 장중에는 아침에 여기 딱 정확히 25만 5천 원 딛고 가고요. 제가 25만 5천 원 전으로 매수를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래 올라오길래 27만 원부터는 장선이 좀 있다고 단기는 그래서 스윙 단기 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변화마디가 있으니까 좀 대비시켜 드렸다는 걸 하나 확인을 이렇게 조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로 전망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 나름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칠판에 판서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시청각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 지수 하락의 이유는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관세가 4월 달에도 이제 그래가지고 많이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잘 왔다가 다시 이제 관세 대립이 되었는데 목요일날 장중에 중국이 히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합니다. 수출 통제 강화 발표를 합니다. 이 선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건 다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여기 게시판에 오셔서 보셔도 되고 이미 뭐 언론에도 나온 거니까 중국 상무부의 이제 공식 발표 그리고 추가로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히터리 수출 통제 배경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중국 정부는 법률에 따른 수출 통제 체계 정비 일환으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중해비 그 히토류 통제 목적 국가보다 대개 뭐 이런 사람 이런 국가들이 들먹이 돼 이런 거 주로 안보나 이런 걸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을 굉장히 압박적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 뭐 러시아는 전쟁 중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고도의 군사 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특히 이제 요즘은 다 뭐 전자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반도체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국은 소프트웨어도 뭐 통제를 하고 미국이 반도체, 중국이 반도체 굴기 자체에 대해서 아주 싫어를 하면서 예, 예, 아주 고도의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으니 중국은 중국대로 또 이렇게 대받아친 거거든요. 수출 금지가 아니고 허가제다. 근데 사실 뭐 이러면은 금지나 마찬가지죠. 뭐 허가 안 해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민간 합법적 용도는 허가한다 그랬는데 이거 히토류가 들어가는 것 중에 보면 이제 미국의 군사 장비들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 이거 쭉 넘어갈게요. 예. 일단 목요일 그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급락할 때 이건 사실 이 앞 시간에 금요일 미국 증시의 급락 이유에 대해서 토요일로 제가 이미 녹화를 했고요. 트럼프가 APEC 그 내가 뭐 갈 필요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화도 안 하고 강경론으로 치닫는다. 이건 뭐 정치의 악재죠. 정치는 당장의 악재도 싫어하고 불확실성도 싫어하잖아요. 이러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통과를 했는데 그 후 이제 중국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 때려버립니다.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선박 수수료 인상해버리고요.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하고요. 야, 이건 1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시간 말미를 주죠. 이래버립니다. 이러면서 4월 이후에 만 6개월간 상승했던 글로벌 증시가 이 또 상호 관세 공포 발발하면서 급락으로 갔고, 예, 월요일 당장 우리도 뭐 급락이 불가피합니다. 그 하락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사주거나 기관이 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랫꼬리 달면서 올라오겠죠. 아니면 하루 이틀 두들겨 패고 딱꼬리 달면서 돌리겠죠.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고요. 예, 뭐 휴일 사이에 환율이 1430원을 또 넘어가고 이러는데 뭐 그건 그거고요. 하여튼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규제나 뭐 이런 것들로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었고 중국은 중국대로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나왔고요. 그런데 히토류 수출 통제는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아실 거예요. 4월에도 그랬고 8월인가 그때도 그렇고 계속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장 강력한 조처가 나왔고 그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맞대응하고 나오니까 지금 시장이 다시 네, 관세 공포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기술은 뭐 익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쓴 책 거래 기술도 뭐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물론 자기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데 갑과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대등하거나 어느 위치에서는 이거 쓰기가 힘듭니다. 아주 세게 초반에 주문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예? 길을 확 죽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예, 절충으로 가고 그러죠. 트럼프가 평소에 쓰는 기술입니다. 지난 8월에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다가 관세 200% 때리겠다 그래놓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상호 대립으로 가고 예, 정치 폭락하고 이거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이것이 제가 요 앞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미국이 중국을 완전 무시를 못하고요. 예, 중국도 미국을 완전 무시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예, 사회주의적 경제 체계에다가 국민을 공산당 일당이 포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이렇게 뭐 수출이 안 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각 기업들과 국민들이 반발이 왔을 때 뒤집어 엎어지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지금 대두農농민들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아니라 미국도 저렇게 큰 소리 많은 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자기 자유 우방 국가들은 같은 편으로 묶어가지고 좀 하든지. 그런데 그럽니까? 일본이 그럼 한국이고 어디고 그냥 예? 관세 다 때리고 또 내놔라 그러고 그런 우군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트럼프 음포는 때렸고 정치도 급락을 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대립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는 이건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고요. 에이펙이 안 온다 그러다가 에이펙에는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도 던져놓고 보니까 이대로 파국으로 가가지고는 미국이라고 해서 결코 유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관세는 수출하는 국가에서 오로지 다 부담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는 관세를 저렇게 올리면은 수입하는 측에서 물어요. 대신에 수출하는 측에서 그 가격 경쟁력에서 부담이 생기니까 수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있겠죠. 그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죠. 근데 이것이 오로지 관세가 미국 자기 정부만 재정 수입으로 세수 수입으로 득이 되고 국민들은 아무 피해가 없고 안 그러다고 말입니다. 예, 그까지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지고 저는 아주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인데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이제부터는 뭐 조정, 예, 주간 단위로 3, 5, 7, 9주로 가거나 구주로 가버리면 2개월이거든요. 양편 늦기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로는 일단 저는 안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미 연방 정부 지금 셧다운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장기화 우려됐을 때 문제. 예, 그리고 보면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되면은 미국도 금융주부터 쭉 발표를 하고 주요 대형주들은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 한 월 말쯤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당장 이번 주는 이제 파월 의장 연설도 조금 있고 예,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다시 10조 되거든요. 그 전보다 상승인데 이걸 선반영됐다고 볼 건지 이거 발표해내고 화무 전망까지 좋아가지고 다시 또 가자 할지 네, 그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있고요. 제가 이야기 앞뒤로 왔다 갔다 해버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오자면 미 연방정부 셧다운 그리고 시장이 글로벌 증시 주요 국가들 지수가 거의 대부분이 변곡점을 지나가는 것도 맞고 최근에 단기 상승, 중기 상승 해가지고 전부 과열권에 그 목을 채워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목 채워놓고 올려놓고 이 정도 시간만 돼서 악재에 크게 대연봉이 뜨면 조정이 오래 가요. 깊게 가고. 근데 왜 자꾸 한 입으로도 말 안 하냐 하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의 하락 이유는 관세 대립인데 이것이 파국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좀 많이 가면 경주 APEC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시장은 하락해놓고 좀 정신을 차릴 거로 봅니다. 근데 그 리스크 대응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오래 가지 않을 거라 해가지고 마냥 빠지고 수급이 다 두들겨 패고 월요일날 장렬해도 나스닥 선물 계속 빠지고 있고 이런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미 지난주에 팔아놓고 에? 현금을 상당수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언제 들어갈까 만지고 있는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트럼프는 미국장 마감 이후에 에이펙 회의 참석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경주 해협에서 합의 도출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도 안 되면 기대했다가 또 실망맨이 두들겨 맞겠죠. 그리고 경주 회합 올 때까지 무조건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예, 항상 시장은 단기적으로 시세 반영을 쫙 하고 나면 그 뒤에 흘러가는 뉴스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예, 반등도 하고 또 이래 합니다.
파고는 안 갈 것으로 본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물론 이번에 아주 세게 두들겨 맞았는데 지난번 4월 많이 빠질 때는 관세 전쟁 초기에는 거의 광범위하고 그 그다음에 이게 지금 4월입니다. 예, 2월 상투에 3월 25일 이후에 지수가 2650에서 2280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누가 하락한다 해도 할 말이 없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이죠. 지난 8월에 8월에 한 이틀 정도 빠지다가 돌아가는 이것보다는 더 조금 약세 보이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떨어지다 안정이 돼도 그죠? 반전할 에너지가 부족하면 시간 조정으로 갑니다. 예, 4월에는 관세 전쟁 초기이고 광범위한 분야의 대상 대립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 중국 딱 예, 현재로서는 1대1이고요. 이건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뭐 삼성전자 반도체 사랑 예,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올라왔죠. 코스닥 27% 올라갈 때 코스피는 58% 뜨고 4월부터 이랬는데 이것이 이 분위기가 이어지느냐 하는 거. 그래서 하필이면 화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이게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환율이 최근 상승할 때까지 정시 상승할 때까지는 큰 영향은 안 줬는데 휴일 사이에도 추가 상승을 보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고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마이너스 1% 넘어가던데 주말 미국장 폭락한 부분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분위기가 조금 덜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망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확언으로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추이를 봐야죠. 봐야 되고 제가 아까 이제 기사들 조금 가져온 것 중에 상무부 공식 발표 있었고요. 아직은 뭐 서로 아주 뭐 격돌 상태입니다. 격돌 상태.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금 가격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주말 휴일 사이에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는가 보는 중에 하나가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비트코인 1시간 봉인데 보니까 급락 이후에 이제 여기서는 좀 바닥 다지기를 하네요. 그 일봉으로 가면 크게 보시면 하나 이건 뭐 고점 만드는 구간이고 두 방 딱 때려놓고 전저점 이탈 없이 살짝 방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좋은 모습입니다.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건 물론 안 좋고요. 물론 여기서까지 떨어진 폭 자체가 이미 막 상당한 폭이 되긴 하는데 이래 놓고 잘못하면 이제 연결 파동이 돼 가지고 또 때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선은 주말 휴일 사이에 살짝 방어를 하는 부분 요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건 조금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알트코인이 거의 뭐 완전 깡통이 돼 버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후속으로 나온 것 중에 전 세계 코인 트레이더들이 어제 2,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코인 관련해서 코인 5년차 선물 고별 하나 보네요.
대출 2억 거래서 시도 4억에 1년 만에 10억으로 불렸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 아, 이 참 낙심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공장님 같은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고배율,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죠? 세상 살다 보면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아니 사전부터 좀 징조가 있던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전혀 예상 못한, 예를 들어서 9.11에 데려갔던 거, 그죠? 갑자기 비행기가 그렇게 와서 들이받을 줄. 아니 각 각처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들이야 그전부터 있어 왔죠, 그죠? 그러나 9.11 데려갔던 그렇게 터질이라고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부시가 이라크 공격하는 건 그전부터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딱 터지니까 장은 바닥을 찍고 대세상승해 버렸다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물 주식을 하면 갑자기 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상폐로 가는 경우, 그죠? 아니면 대주주, 아니 대주주 혹은 경영진 횡령 같은 거 발생해가지고 뭐 상장 폐지로 가거나, 상장 폐지가 되고 기업은 존속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낫는데 기업까지 문 닫는 경우가 생기거나, 우리가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코인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아예 이런 위험 자산은 매매를 안 하거나 한다면 이제 이런 분산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우리 일목변화를 이용해가 제가 어지간한 건 틀고 갑시다 하듯이 한번 이렇게 한 번씩 털어보거나 좀 이상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자본의 기회비용 혹은 투자 기회에 따른, 그죠? 수익률 차이가 나죠. 내가 그때 이걸 안 사고, 응? 엔비디아 테슬라를 옛날에 사놨으면, 강남에 아파트를 땅을 좀 사놨으면, 뭐 이야기 하나만 하지만, 근데 내가 저걸 사가지고 여기 2차전지 사가 물려가지고 지수가 3,600원 오는데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 분산 투자, 분산 투자, 그죠? 조금 이상하면 무조건 도망가고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길게 이야기해봐야 나머지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내일 월요일 날 개장했을 때 얼마나 빠지는가, 빠질 때 빠지더라도 수급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이제 동시에, 뭐 뭡니까, 카렌더가 어디 갔나, 아니 나스닥 스물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